상고법원인 만큼 하급법원의 서류만으로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에서도 변론이 이뤄질 수 있을까? 정답은 가능하다. 그러면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도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이 이뤄질 수 있을까? 이재명 지사 측이 해당 판결이 중요한 법적,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지닌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개 변론을 신청함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체로 상고법원인 대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한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특정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있다. 멀게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MBC 기자 재직 시절 삼성 엑스파일 보도로 기소돼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도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대법원은 공개 변론을 허용했고,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이상호 기자의 무죄를 주장하며 변론을 수행한 바 있다. 가깝게는 지난 4월 그림 대작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한겨레신문은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를 맡은 아승철 변호사가 이 지사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최근 공개 변론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상고를 제기했다. 상고가 제기되자 대법원은 한 달 뒤 대법원 2부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그동안 이 지사 쪽이 제기한 상고 등의 이유에 대한 법리 검토를 벌여왔다. 하지만 상고가 제기되고 8개월이 지나도록 최종심 판단이 미뤄지자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경기도지사 이재명 3심 최종 선고 빨리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현재 9,000명이 넘는 시민이 청원에 참여한 상태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 지사 쪽은 신청서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특정 발언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발언을 평가하여 사실을 왜곡한 것은 피고인이 특정 발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 쪽은 이번 사건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선거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죄형법 정주의 원칙 등 중대한 법률적 쟁점이 포함된 데다 판결 결과에 의하여 경기도민의 선거를 통한 정치적 결정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런 만큼 서면 심리에 이어 검사와 변호인들의 변론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고, 헌법학자, 정당 일반 유권자, 언론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높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9월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기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였지요. 나는 당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의 질문에 대해 이 지사가 그런 일 없다고 답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이 지사 쪽은 이에 대해 직권남용 불법행위 여부를 물은 것으로 간주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한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항변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묻지도 않은 말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거짓을 공표한 것과 같다는 이례적인 결론을 내렸고, 이 지사 측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침묵 자체를 유죄로 본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맞서왔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